이거 일제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려고도 안 하고 자꾸 회피만 하고, 글쎄는 우리가 잊어야 될 역사라고 그렇게 강요를 당해오다 보니까 일제시대에 우리는 그냥 뭐 계속 수탈만 당하고 당하기만 하고 이렇게 진행된 걸로만 아주 각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뭐 만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만주국이 뭔지, 만주국에서 한국인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은 전부 지금 전설따라 삼천리나 다름없는 이런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의 무지 속에 그 환상과 같은, 신기루 같은 새로운 가치관들을 주입을 하면 그게 마치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아가지고 일제시대 만주에서 무장투쟁은 일종의 그 판타지 소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위대하신 김일성 장군님이 뭐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뭐 낙엽으로 뭐 강을 건너시고 뭐 모래알로 쌀밥을 지으셔도 그게 뭐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되다 보니까 어떤 게 역사고 어떤 게 실화인지도 가늠할 수 없는 전 국민의 이 정신적 안오미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백선엽 장군과 간도 특설대에 관한 판타지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도 특설대가 우리 항일 무장 독립군을 때려잡았으니까 이 간도 특설대 사람들이야말로 천하에 믹서기로 갈아주길 친일파다라는 논리는 전혀 역사적 사실로 볼 때 근거가 없습니다. 간도 특설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60년대 초부터 저 함경도 평안도 지역 사람들이 흉년이 들고 또 탐관원들이 와서 계속 백성들을 착취 수탈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강 건너서 다 이제 그 뭐 만주 또 러시아령, 연해주가 이제 1860년부터 소련 땅이 돼서 러시아로 다 건너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이제 조선이 일본에게 합병당하고 나니까 나라 잃은 그 백성이 됐죠. 그래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은 토지를 취득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만주에 가서 중국 사람들의 소작을 붙어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 없는 서로에, 그 다음에 소작인으로서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수탈을 당하는 이런 체제에 속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막 만주 일대를 휩쓰는 공산주의 사상에 쉽게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만든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해서 중국 공산당이 만든 빨치산 부대, 그 나중에 이제 동북 항일 연군이라는 이름이 돼요. 여기에 조선 사람들이 거의 70% 60%를 차지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중에 거의 대부분은 중국 국적을 취득해야만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으니까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서 중국 공산당이 만든 빨치산 부대인 동북 항일연군에 가입을 해서 야, 저 사람들이 이제 만주를 침략해온 일본군하고 만주군을 무찔러야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선봉에 내세운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군 만주군이 이제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국이라는 걸 만들다 보니까 만주군에도 이제 나라를 지켜야 될 군인들이 필요한데 일본 사람들을 데려다 군인을 시키려고 보니까 이 일본 정부에서 좀 그 곤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대한제국, 그러니까 조선을 먹을 때는 합병을 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이게 일본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주국은 국제사회가 이제 압력을 가하고 그러니까
만주국을 일본에다 합병을 못 시키고 독립국으로 그 만주국을 세우고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하는 이제 괴뢰 국가가 됐어요. 근데 명실상부하게 겉으로 보면은 독립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을 만주로 보내가지고 만주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봤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일본의 공무원이 만주국에 가가지고 그 공무원이 되려면은 일본 정부에다가 사표를 내고 다시 만주국으로 가서 공무원 임용 절차를 밟아야 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이 하면은 일본 사람 500만 명을 만주로 이주시켜서 일본 사람을 통해서 만주국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원래 계획에 10분의 1밖에 안 갔습니다. 일본 사람이. 그래서 49만 명이 일본인들이 만주로 이주했어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느냐? 조선 사람들을 만주 계속 그 유인을 해서 그래도 운영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믿을만하다. 그래서 한국인들을 만주로 유인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그 만주국에서 만든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나오면 만주국의 고위관리로 임명이 돼요. 그래서 만주 뭐 건국대학, 대동학원 이런 데가 만주국 관리를 키우는 학교였습니다. 거기 나온 사람이 누구냐? 강영훈 국무총리, 최규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다 만주 건국대 대동학원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만주국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대한민국으로 와서 국무총리도 하고 이래요. 일부는 정말 똑똑하고 그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만주 군관학교에 넣어가지고 만주군 장교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 만주벌판에서는 중국 공산당 편에선 한국인 그룹과 일본군 만주국 편에선 한국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주군관학교를 나온 대표적인 사람이 백선엽 장군이고 정일권 장군이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분들은 만주군관학교를 나와서 만주군 장교가 돼서 만주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토벌대들이 가서 이 공산 게릴라들을 잡아가지고 와서 너 저 국적이 어디야? 뭐 소속이 어디야? 알고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한국인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중국 공산당이 저 정말 힘없고 어렵게 사는 한국인들을 전부 끌어다가 자기네들 총알바지로 내몬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공산당이 한국인들을 동원해서 일본군 만주군을 공격하는 이의제의 수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야, 이게 뭐냐? 이거 중국 놈들이 한국인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의제의 수법을 쓰고 있구나. 그럼 우리도 당할 수 없지. 우리도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만든 게 간도특설대라는 것입니다. 간도특설대는 그 특성이 아주 좀 재미있는 부대입니다. 일반 병사하고 하사관들은 100% 한국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장교들은 50%가 일본인이고 50%가 한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만주군은 간도특설대라는 걸 조직을 해서 간도특설대를 동원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빨치산 부대를 토벌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일제 식민지 시절에 만주에서 중국 공산당 편에선 한국인과 일본군 만주군 편에선 한국인이 피를 튀기는 전투를 벌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야, 간도특설대가 우리 항일 독립군을 토벌을 했어. 근데 항일 독립군을 언제 토벌했나요? 간도특설대가 토벌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만든 동북 항일연군 빨치산 부대를 토벌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 공산당 편에 선 빨치산들이 선이고 일본군 만주군 편에서 간도특설대는 악이라는 이 가치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이렇게 중국공산당 편에 선 이 동북항일연구 빨치산들이 선의 세력이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악의 세력이라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냐 이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백선엽 장군이 만주군관학교를 나와서 흥룡강성 잠우수 부대에 배속돼 있다가 간도특설대로 배속받은 것은 1943년 2월이라고 모든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1943년 2월 이전까지는 간도특설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 만주군이 만주 일대에서 계속 게릴라 활동이 강화가 되니까 이 게릴라 활동이 강화된 것은 전부 소련 공산당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혹시라도 일본군이 소련군을 공격할지 모르니까 만주벌판을 게릴라전의 바다로 만들어서 일본군 만주군을 붙잡아놔라. 그래서 게릴라전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을 소련 공산당이 계속 만주로 보내가지고 만주에 있는 동북항일연군의 빨치산 활동을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본군이 야 이거 안되겠다, 이놈들 다 투지를 잡자 그래가지고 1939년 정확한 기록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발제문에 있습니다. 1939년부터 7개 사단을 동원해서 약 8만 명의 대병력을 동원해서 만주벌판 일대를 일종의 빗질하듯이 아주 이 동북한일연군 빨치산 부대를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그런 토벌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 토벌작전을 총지휘한 사람이 노조의 쇼토쿠라는 그 소장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균관대학교에서 김일성을 오래도록 연구하신 고 이명영 교수께서 1970년대에 김일성 열전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김일성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책은 거의 1급 사료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명영 교수가 그 당시에 이 만주 일대에서 토벌작전을 진행을 했던 노조의 쇼토쿠 소장, 그리고 김일성 부대만을 집중적으로 추적을 했던 나가시마 공작대라는 특수 정찰부대가 있습니다. 이 나가시마 공작대를 지휘했던 나가시마라는 그 공작대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다 살아계실 때 일본에 가서 이 사람들을 다 인터뷰하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수집을 해서 쓴 내용들이 김일성 열전이라는 책에 고스란히 다 나와 있습니다. 1939년서부터 1941년 3월까지 그야말로 완전히 머리를 빗는 식으로 빗질을 하는 식으로 만주 일대를 7, 8만 명의 이 대병력을 동원해가지고 동북항일연군을 다 싹쓸이 토벌을 했어요. 그래서 1941년 3월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동북항일연군을 다 소탕해서 이제 동북항일연군은 없다. 그래서 이제 환영식을 합니다. 1941년 3월에. 그래서 만주벌판에서 이 토벌대 토벌에서 살아남은 지금 현재 약 300명에서 500명으로 추정되는 빨치산 부대원 중에 생존자들은 전부 만주에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소련령으로 다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하바롭스크에 있는 88 특별정찰여단이라는 곳에 소속이 돼서 게릴라 훈련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41년 3월에 노조의 쇼토쿠 소장의 부대가 만주에서 동북항일연군 빨치산 부대 소탕이 다 끝났다고 얘기한 그 시점이 1941년 3월이라는 사실은 그 이후에 만주벌판에는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다면 지방에서 주민들 등쳐먹고 도둑질이나 하고 이 짓을 하는 마적대,
비적대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 백선엽 장군은 1943년도에 간도특설대로 배속을 받았어요. 그때 백선엽 부대의 간도특설대가 토벌을 한 것은 비적대, 마적대를 토벌한 거지. 어떻게 동북항일연군 빨치산들을 토벌합니까? 이런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뭐 간도특설대가 뭔지, 간도특설대가 우리 항일 무장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은 정말 악질 부대다라고 우리가 성토를 하고 분노만 했지, 이 부대가 뭐한 부대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구성원들은 뭔지,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아무도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그냥 내팽개치다 보니까 그 빈틈을 타고 이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둔갑시켜가지고 백선엽 장군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을 모욕하고 공격하고 욕보이는 무기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동북항일연군이 그러면 뭐한 부대냐? 만주 국군지에 의하면 동북항일, 그러니까 한일연군이 자기네들의 활동 목표와 행동 강령을 밝혀놨습니다. 만주 일대에서 뭐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그 1921년 자유시 참변 이후에 우리 무장 독립군들은 이미 거의 다 몰살당했고, 그 이후에 이 생존했던 우리 광복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김원봉이가 만들어가지고 저 모택동이한테 도망을 간 조선의용대라든지, 이런 부대들은 우리 부대의 활동 목표하고 행동 강령이 뭔지를 자기네들이 명문화해놨습니다. 동북항일연군의 활동 목표와 행동 강령을 자기네들이 뭐라고 해놨느냐? 첫 번째, 반만 항일 운동을 통해서 동북 실지를 회복하고, 동북 실지라는 것은 중국 사람들은 만주라고 안 하고 동북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이 동북 지역을 일본군이 만주국으로 만들었으니까 잃어버린 동북 실지를 회복하고, 중화족을 옹호하고, 둘째, 일적 주부의 재산을 몰수하고, 셋째, 민중과 연합하여 항일 구 중국, 항일운동을 통해서 중국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북항일연군이 한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싸웠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북항일연군은 중국 공산당이 거기에 있는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어서 활동했다고 하는 부대인데, 이 동북항일연군의 활동 목표가 반만항일로 동북 실지를 회복하고, 중화조국을 옹호하고, 일적 주구의 재산을 몰수하고, 민중과 연합하여 항일운동을 통해서 중국을 구한다고 되어 있지, 어떻게 한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싸운다는 그런 활동 목표와 행동한 게 어딨냐 이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간도특설대가 우리의 항일 무장 독립운동가들을 토벌을 했대요. 이건 진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백선엽 장군이 간도특설대에서 우리 무장 독립운동가들을 토벌했다는 것은 완전한 날조이자 사기이자 하나의 허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선엽 장군이 두 번째로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일을 하신 것은 1948년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대대적인 숙군의 총책임자 역할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통계를 보면 백선엽 장군이 숙군의 총책임자로서 그 당시 우리 국군이 9만 5천 명이었는데 9만 5천 명 중에 약 4,900명을 그 좌익 혐의로 뭐 일반 병사, 하사관, 장교 이런 사람들 약 4,900명을 군에서 추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숙군 수사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체포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탈영하거나 도망가가지고 월북한 사람들이 약 5,000명, 합쳐가지고 약 10,000명 정도가
우리 군에서 좌익 혐의로 청소가 됐습니다. 이때 이 백선엽 장군의 이 숙군 작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정말 군내에 침투한 좌익 세력이 완전히 일망타진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빈자리, 거의 그 국군 중에서 10,000명이 지금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그 빈자리를 북한에서 월남한 반공정신이 투철한 우리 월남 청년들이 그 빈자리를 메워주는 바람에 우리가 6.25 때 그렇게 우리 부대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용감하게 선전해서 싸울 수 있었다. 특히 6.25 때 우리 전사에 의하면은 수도사단 18년대, 지금은 뭐 3사단이 백골부대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수도사단 18년대가 백골부대라고 해서 정말 우리 6.25 전사에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용맹하게 잘 싸웠습니다. 이 부대가 왜 이렇게 잘 싸웠나 보니까 수도사단 18년대에 있는 거의 모든 그 부대원들이 다 월남한 반공 청년들이 들어가서 만드는 부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 바로 여순수천 만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숙군 작업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는 것을 아주 피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숙군 수사 과정에서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박정희라는 사람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박정희가 체포가 돼가지고 그 김한일 씨가 그 당시 이제 수사 책임자였고 김창룡 씨가 체포를 했는데 조직을 그 당시 우리 숙군수사팀에서 군내에 침투한 남로당의 핵심 간부 요원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박정희가 그 모든 조직을 다 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가 부른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을 체포하는 자리에 10여 차례 나가서 체포에 협조를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내 침투한 남로당 핵심 조직을 발본색원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박정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하우스만이라는 사람을 움직이고 하우스만이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군에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인재라면 살려야지. 그래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되고 무기에서 다시 군에서 쫓겨나는 형식으로 해서 박정희를 살려냈다는 점. 그리고 6.25가 말 무렵에 이 사람이 이제 박정희가 갈 데도 없고 그런데 하여간 이 작전통으로는 아주 자타가 공인하는 인재였기 때문에 육군본부 작전국의 문관으로 소속시켜서 그래도 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점. 6.25가 나서 우리 정부가 대전으로 피난을 갔을 때 이런 인재를 우리 빨리 그 현역으로 복귀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대전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특명으로 박정희가 다시 현역 소령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백선엽이라는 점. 그래서 결국 백선엽이라는 사람이 박정희를 살려냄으로 인해서 5.16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근대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 원인 제공 역할을 백선엽 장군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백선엽이라는 이 장군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물로 추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